많은 사람들의 로망, 맑고 깨끗한 피부를 망치는 색소성 질환은 누구에게나 흔히 생기는데요. 뜨거운 여름지나 선선한 바람이 부는 이맘때가 강한 자외선에 망가진 피부를 점검할 때입니다. 특히나 한 번 생긴 색소성 질환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더욱 악화가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깨끗한 피부의 적, 색소성 피부 질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피부색을 결정하는 멜라닌 세포. 멜라닌 양은 사람마다 다르며 갈색, 황갈색, 검은색 등을 띠게 되는데 이 때문에 인종별, 개인별 피부색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멜라닌 세포는 피부 표피의 가장 아래층인 기저층에 위치하며 멜라닌 색소를 생성하는데요. 멜라닌은 자외선이 표피의 깊은 층과 진피에 도달하기 전에 흡수함으로써 피부에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멜라닌이 적절한 양이 존재할 때 피부 손상을 막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지만 과다하게 생성된 후 배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미, 주근깨 등 피부 내 색소가 침착해 피부 색소성 질환들이 생깁니다. 기미, 주근깨 등 피부에 얼룩덜룩 생긴 피부 색소 질환들은 한 번 생기면 잘 없어지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짙어지는데요. 짙은 흔적에 깊어지는 피부 고민, 피부 색소 질환을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오네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맑고 깨끗한 피부의 적, 피부에 생기는 색소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피부에 생기는 색소 질환이 생각보다 정말 많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부탁을 드립니다. 피부에 생기는 색소 질환은 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점이라고 불리는 단순 흑자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일광 노출에 의해서 생기는 아주 5mm 이하의 작은 모반들이 생기는 주근깨도 있으며 이제 40, 50대 여성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기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지루성 각화증이라고 불리는 검버섯 같은 경우에는 멜라닌 색소량이 좀 증가되어 있고 좀 두께도 좀 두껍게 되어 있는 병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양측성 무타향 모반이라고 해서 주로 중년 여성의 관대놀이나 이마, 그런 콧등 같은 게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반점들도 흔히 저희가 볼 수 있는 색소 질환 중 하나입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미, 주근깨부터 이름부터 낯선 그런 색소 질환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이게 왜 생기는 건지 그 원인은 또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피부 색소라고 말하는 멜라닌 같은 경우에는 이 피부 표피 안쪽 이제 기저층에 있는 멜라닌 세포에서 생성됩니다. 이 멜라닌이 생성되는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피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을 생성시켜서 색소 질환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 외에도 이제 자외선, 여러 가지 여성 호르몬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밖으로부터 이제 섭취하는 그런 호르몬이 포함된 영양제나 이런 약으로부터도 좀 증가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멜라닌 세포가 활성화됨으로써 색소가 좀 증가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멜라닌 생성이 증가하면서 이런 말씀드린 색소 질환들이 증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자외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색소 질환이 더 잘 생기는 어떤 환경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색소 질환에 유독 약한 피부 타입 그런 것도 있을까요? 그럼요. 일단은 색소 질환을 좀 더 악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여름이나 자외선이 엄청 강한 그런 야외 활동을 자주 하거나 하면은 특히나 이런 색소 질환이 더 증가할 수 있고 이제 더불어서 피부톤이 좀 더 어두울수록 멜라닌이 좀 더 생성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색소 질환이 조금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렬한 햇빛에 노출돼 야외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각종 피부 색소 질환에 노출되는데요.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의 멜라닌 세포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과분비된 멜라닌 색소로 피부의 톤은 어두워지고 잡티, 기미, 주근깨 등의 색소 질환도 발생하게 되죠. 네, 한 번 생긴 기미, 주근깨 같은 색소 질환은 자연히 회복되지 않는 탓에 이런 색소 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 걱정이 더 큽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입니다. 첫 번째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사우나 찜질방 자주 가면 질환이 악화된다.
사우나 찜질방의 그 높은 온도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진다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그것 때문에 피부 색소 질환도 영향을 좀 받게 될까요? 오해입니까, 진실입니까? 진실입니다. 일단 멜라닌 세포를 배양 시에 온도가 높아지면 멜라닌 색소가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보고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 이제 요리를 하시면서 자꾸 높은 온도에 노출이 되면서 기미가 더 심해졌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높은 온도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은 색소 질환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항목입니다. 레이저 치료. 자주 하면 피부가 얇아진다. 이 말 때문에 레이저 치료 받기를 꺼려하는 분들도 은근히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오해이자 진실입니다. 중간이군요. 중간입니다. 네. 네. 일단 일시적으로 레이저들 중에 일부 레이저는 피부를 얇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색소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색소만 타겟하는 이제 파장대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적절한 파라미터와 이제 시술 간격을 잘 지킨다면 오히려 안전하게 색소를 치료하면서 피부를 튼튼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항목입니다. 흐린 날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아도 된다. 요거는 누가 봐도 오해 아닙니까, 선생님? 맞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네, 오해입니다. 일단은 맑은 날에 비해서 자외선량이 50%는 감소한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자외선량이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는 무조건 바르는 게 좋으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일광으로 인한 색소 침착은 그런 자외선에 의한 직접적인 노출뿐만 아니라 뭐 콘크리트라든지 모래 이런 이 수면 같은 데서 자외선이 또 반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늘 같은 것도 꼭 안전한 건 아니어서 자외선 차단제는 꼭 계속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몇 가지 살펴봤고요. 자, 피부 색소 질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고민으로 병원을 찾은 여성. 의식하지 못한 사이 하나둘 올라온 주근깨와 기미. 최근 점점 짙어지는 것 같아 고민이 큽니다. 먼저 피부 진단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환자의 피부 상태를 파악하는데요. 육안으로 보기 힘든 피부 깊은 층의 문제까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피부 진단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피부가 얼마나 색소 질환이 좀 증가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색소들이 깊이가 어느 정도일지도 대략적으로는 좀 파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모공의 이제 넓은 정도나 아니면 기본적인 노화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주름 등의 상태를 보면서 확인이 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어디가 어떻게 고민되셔서 오신 건가요? 이쪽에 주근깨랑 주근깨가 있으시고, 맞아요. 반대쪽도 혹시 있으실까요? 이번에 그럼 언제 생기신 건가요? 중학교 때부터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복합적으로 색소 질환이 좀 있으신 상태예요. 겉에 표피에 있는 주근깨도 좀 있으시지만 안쪽으로 좀 깊은 층에는 김이 이제 색소가 좀 불균일하게 좀 깔려 있으신 상태거든요. 환자의 경우 주근깨, 기미, 색소들이 불규칙하게 있어 피부가 칙칙해 보였는데요. 꼼꼼한 진료로 색소 질환을 정확하게 판별하고 피부 타입과 원인, 색소 위치에 따른 맞춤 치료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피부 색소 질환 같은 경우에 처음 발견했을 때 초기 치료하는 게 제일 적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즉 이제 피부 노화가 진행이 될수록 이 피부의 각질 형성 세포 주기가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표피 깊은 층에 있는 멜라닌 세포가 멜라닌 색소를 더 많이 공급하게 되고, 그럼 색소량이 더 많아지고 겉으로 보이는 색소도 더 진해지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는 것이,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제일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미 등 색소 질환은 방치할수록 색소 침착이 깊어져 치료 난도가 높아지는데요. 관리와 치료가 빠르면 빠를수록 쉽고 효과적인 만큼 색소 질환을 인식한 순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는 개인의 색소 병변의 종류와 특징, 깊이에 따라 최적화된 레이저 기기를 이용하는데요. 색소 질환의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레이저 치료, 약물 치료,
박피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색소의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야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신다든지 뭐 연고를 도포하는 게 있다든지 색소 질환을 유발하는 뭐 호르몬제 등을 복용하고 있다든지 등이 이런 명확한 원인이 제거되고 난 후에 자외선 차단제 등을 지속적으로 도포하면서 시술하시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미, 주근깨 같은 색소 질환은 단기간에 호전되기 어렵고 재발이 잦기 때문에 치료가 끝나더라도 꾸준한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레이저 치료로 손상되고 예민해진 피부는 진정 관리해주고 충분한 보습과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야 하죠. 색소 병변에 따라 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색소에 대한 감별 진단이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고 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레이저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환자 피부가 좀 예민하다거나 아니면 좀 얇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레이저 선택할 때도 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일단 이런 경우에는 치료 기간을 조금 길게 잡고 안전하게 간격을 좀 두면서 환자분한테 전후 처치가 이제 잘 될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고 집에서도 관리가 잘 될 수 있게 예를 들면 보습이라든지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면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나둘 생기는 피부 색소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아프다거나 불편하다거나 그런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을 찾지 않는 분들도 은근 많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일단 색소 질환이 어떤 거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지만 우선적으로 방치하게 된다면 병변이 더 진해지고 또 간혹 일부 질환의 경우에는 두꺼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자외선 노출 정도도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방치해둠에 따라 더 높아지기 때문에 좀 더 색소가 더 진해질 수도 있고 더불어 나중에 가서 이제 시술을 받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부작용 가능성이라든지 다시 재발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 조기에 치료받는 게 제일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색소 질환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레이저 치료로 많이 치료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레이저 치료 후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까? 일단 점이나 주근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레이저 표피 색소 치료 시에는 딱지가 생기거나 이제 손상이 심할 경우에는 물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딱지가 떨어지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떨어지게끔 피부에 잘 붙어 있게 냅두는 게 제일 좋은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얼굴에 열이 오르는 행동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사우나를 하신다든지 뭐 운동을 과하게 하신다든지 피부에 자극이 가는 뭐 필링 스크럽 같은 건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으시고 그 딱지가 떨어지고 난 뒤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발라줘서 더 재발하지 않게끔 조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더불어서 물집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물집이 터지지 않게 이제 재생 테이프를 붙여주는 게 제일 좋으신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집 자체에도 일부 피부가 손상이 간 거기 때문에 그 손상이 잘 회복될 수 있게 최대한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끝으로 기미 주근깨로 고민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당부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무엇보다 자외선 차단제가 필수입니다. 이 과색소 침착뿐만 아니라 노화도 방지해 줄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는 항상 발라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외출 전에 30분 전쯤부터 이제 발라주시고 외출하시고 나서 2시간마다 이제 다시 발라주시면 훨씬 더 이제 색소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색소 질환 치료를 시작하시게 되면은 전후 처치를 잘 지키면서 치료를 하셔야지만 이제 색소 질환이 재발된다든지 아니면 부작용 같은 거를 좀 최대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색소 질환을 미리미리 이제 치료를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피부과 의사 유주희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룩덜룩 모양도 형태도 다양한 색소 질환이 피부를 칙칙하게 만들죠. 한 번 생긴 기미와 주근깨 같은 색소성 질환은 자연스럽게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방치하면 점점 더 진해지고 넓어지면서 깊어지기 때문에
치료가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요. 초기에 하나둘 올라오는 색소성 질환들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티 없이 맑고 깨끗한 피부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